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대설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5시 기준 순천의 누적 적설량은 최대 13.6cm를 비롯해 광양 3.5cm, 여수는 0.4cm를 기록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해 주요 외곽도로에서 제설 작업을 펼쳤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많게는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폭설로 인해 이순신대교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 출근길 차량은 우회하셔야겠고 운전 시 감속 운전 및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제2의 도약을 위한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밑그림이 내년 6월이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조직위 구성과 함께 기반시설 공사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31일 동안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지역 인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12억 원에 해외 참가국도 30여 개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섬과 해양 관련 산업의 신성장 동력 기반이 될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여수시는 지난 1년여 동안 선박람회 붐업 페스티벌 개최 등 성공 개최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기반이 되는 콘텐츠 사업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섬 변천사라든가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EI 개발 사업들을 등을 추진했습니다. 시는 내년이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선박람회 최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 행사장과 부행사장의 기반 조성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장과 콘텐츠 구성 방식, 교통대책, 관람객 유치 방향 등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려집니다. 조직위와 사무국도 100여 명 규모로 출범 운영하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 승인을 통한 그 조례 제정, 그다음에 그래서 발족하는 단계로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가게 될 여수 세계 선박람회. 2023년 새해에는 여수시가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또 한 번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정부가 전남과 경남, 대전을 우주개발특구로 지정하면서 전남도가 우주발사체 산업 본격화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고흥 나로 우주센터 개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인근 172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발사장과 연소시험장, 조립동 등이 들어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10개 이상 발사체 선도기업 유치로 2만 명 이상의 지역 고용 유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여수시는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 여건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해 황색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는 현행 1인당 1일 5회에서 무제한으로 횟수가 늘어나 한층 강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영화관과 공연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한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일주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영화관입니다. 3D 안경을 받아든 관객들이 기대감과 함께 상영관으로 입장합니다. 13년 만에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온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평일 오전에도 영화관이 북적입니다. 아바타 1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2는 더 기대돼서 아침 일찍 보러 오게 됐습니다. 아바타 2는 전작과 달리 무대를 바닷속으로 옮겼습니다. 3시간 넘는 긴 상영 시간에도 아름다운 수중세계와 긴박한 전투 장면이 몰입을 잃지 않게 합니다. 최근 개봉 일주일 만에 300만 관객을 넘어섰고 흥행 열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도 하고 이제 곧 명절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전보다는 훨씬 더 관람객 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부담 없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연극 공연도 인기입니다. 여수 예울마루에서 공연 중인 연극 라이언은 두 가족을 두고 아슬아슬한 거짓말을 이어가는 가장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다들 이 연말을 이제 가까운 분들과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서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많이들 공연장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완화 이후 가족이나 연인끼리 차분한 연말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영화나 연극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연장에 관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목포시가 미세먼지 차단 숲 국비 예산을 가지고 숲 대신 정원을 꾸며 놓았습니다. 엉터리 사업의 결과로 내년 국비 사업에서는 탈락하기도 했는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도 굼뜹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여름 MBC 보도로 드러난 목포시의 졸속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현장입니다. 오감 수변공원에 2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었는데 준공되자마자 나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제 4월, 5월까지 고 나머지 집안 정비는 이제 마무리까지 6월 달에 초에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제 고온한 게 굉장히 높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었습니다만은 큰 나무는 듬성듬성, 키 작은 관목들로만 도배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나무들의 모습도 미세먼지를 가로막을 숲이 아닌 잔디 깔린 정원에 가까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고 하면 숲을 만드는 사업이 있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오감공원 같은 경우는 그 수변공원의 특성도 있고. MBC 보도 이후 목포시는 잔여 사업비가 3억 원이나 있다며 11월까지 큰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됐는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년 봄까지 끝내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2023년 3월 안에 식재를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으로 매년 받았던 산림청 국비 예산 확보에도 실패했던 목포시. 목포시의 목자가 나무 목자인데 유독 나무와 관련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목포시의 2022년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결정을 놓고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서진건설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광주시는 서진건설 측에 광주 공동체 발전에 동참해달라며 상고 포기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서진건설. 광주고법 행정일부 김성주 수석판사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장 등이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이 공모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광주시가 승소한 겁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가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 원은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진건설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받으면은 여러 사업을 협의해서 상고 절차를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어등산 개발 사업이 한 관문을 넘긴 가운데
서진건설 측이 실제로 상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고를 하게 되면 광주시는 개발 사업에 대한 법적 행위 또는 행정 행위를 일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없이 재판이 확정되면 사업자 공모를 통해 복합 쇼핑몰 건립 등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스타필드 건립을 선언한 신세계 프라퍼티 측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뒤 제3자 공모를 통해 다른 기업들의 계획들과 비교평가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서진건설 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어떤 발전이라는 어떤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와 시 발전을 위한 어떤 고민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소송 상고심은 민사나 형사와 비교해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지난 2005년 사업이 추진된 이후 17년 동안 공회전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기를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상사면 비촌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외서면 금성마을 주민 1동 12만 1,000원, 여수시 주삼동 봉강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주삼동 주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주삼동 고막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남면 대유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남면 소유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남면 미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남면 신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남면 학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중앙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장등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서강동 김영자 10만 원, 여수시 서강동 사백임 조재익 10만 원, 순천시 외서면 신촌마을 주민 1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 올해 광양 지역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시민과 공무원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 1위를 차지했고 정인화 시장 취임과 정부 합동평가 종합 1위가 각각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SNS 대상 수상과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포스코홀딩스의 5,700억 원대 투자 협약 등도 올해 광양 지역 10대 뉴스에 포함됐습니다.